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영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영상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검정고시 학생들이 음대를 갈 때 필요한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 대체 서식을 내용과 기간과 정확한 증빙기간에서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드는 방법. 특히나 검정고시 학생들이 서울대 음대를 갈 때 수시로 관현악, 피아노, 국악, 관현악과 피아노는 2차에서 생계부 50%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악과는 1차에서 생계부 50% 플러스 2차에서 생계부 40%와 면접이 들어갑니다. 실기가 5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연기 예술학과에서 연출, 그다음에 연기, 그다음에 무용학과 친구들, 예체능계 친구들의 검정고시 학생들이나 해외고 학생들 성균관대나 서울대학교를 갈 때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 대체 서식 퍼센트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비중이 있죠. 그거를 시간에 걸쳐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에 달라지는 수시, 어떻게 2026학년도 수시가 변할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좀 요점만 말씀드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가 이제 2026학년도부터 5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고교학점제의 시작으로서 수능이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과 그다음에 수능에서 우리는 심화 선택 과목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논구술형 수능의 답안지가 여러분들이 단답식이었던 수능의 방법이 이제 글을 쓰는 논구술형 수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026학년 또 달라지는 수시 전형이 가장 큰 눈에 띄는 부분은 첫 번째, 대학에서 논술 전형이 많이 생겼다는 거. 이 논술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논술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던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른 점이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 관점에서 문제를 캐치하고 내 관점에서 답을 찾고 찾아가는 과정을 입학사관한테 보여주고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과 타인과 나의 전공 역량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그려내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논술이 스킬 위주의 어떤 그 답안을 내는 출제자가 문제를 제시하면 예시문이라는 게 주어지고 그 예시문에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내용을 모아서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답을 정해서 쓰는 기술, 스킬을 완성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기존의 논술이었다면 앞으로 대학별 고사에서 늘리는 논술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사고방식과 같이 논술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출제자가 낸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갖고 예시문에서 골라서 자기만의 어떤 해결 능력을 본인의 경험과 백그라운드 날리지 배경식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논술. 그 다음에 논구술 전형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과정에 지금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 논구술 어떤 그 답안을 쓰는 양식이 바뀐다. 그래서 아이비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이 아마 업로드는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이걸부터 제가 2026학년도 변화는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될 때 그 영상을 업로드를 시킬 텐데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대학별 이제 그 본고사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능이 최저 등급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서울권대학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 강의가 끝나면 지역 이제 2등급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국제학교나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고나 그다음에 해외고나 그다음에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등등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2026학년도 수시가 변하는 그 관점, 그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 형태도 바뀌지만 그 내용에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 학생이 어떤 능력을 요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고요. 화면을 공유하면서 말씀 좀 드리죠. 자, 2026학년 수시 무엇이 달라질까? 그래서 2025년 1월 30일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자, 같이 좀 볼게요. 매년 달라지는 대입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별 선발 방식 변화입니다. 그쵸? 우선 어떤 하드웨어, 선발 방식의 조정.
그러면 우리가 빨리 발빠르게 따라가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을 더 보강시켜야 되고, 그 보강이라는 부분이 담닥식의 암기형이라는 것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금은 변했으니까 준비할 기간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대학들은 해마다 새로운 전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전형을 폐지하고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을 조정한다. 이러한 선발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효과적인 대입 지원자를 수립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논술이 많이 생겼다. 한번 볼게요. 2020학년도 수시 주요 변화는 국민대는 올해 학교생활 전형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교과전형이에요. 학생 교과전형. 종합전형이 아닌 교과전형은 종합전형하고 다르게 교과가 70에 비교과 30.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국제학교라든가 해외고라든가 일반고 학생들, 뭐 의대라든가 카이스트 가리키는 그 전형은 수능이 안 들어가는, 수능 최저가 없는 온전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은 비교과 70에 내신 30이에요. 물론 의대는 그 기준은 그렇지만 의대나 카이스트는 내신이 잘 돼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보는 평가 방식이. 근데 국민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폐지하고 논술 전형을 새롭게 신설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총 230명을 선발하죠. 많이 뽑는 겁니다. 평가는 논술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논술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 근데 논술 실력을 갖추는 게 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학부모님들은 논술 학원을 많이 보내실 건데 제가 이제 그 영상 찍은 것이 아마 업로드가 아마 안 됐을 건데 이 지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논술은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해서 그 수능하고 똑같아요. 지금의 수능 국어하고 똑같아요. 출제자가 원하는 어떤 그걸 빨리 캐치해서 어떤 답을 원하는가? 그럼 수능은 이제 보기가 쭉 이렇게 있죠. 거기서 이제 이 수능 국어를 가리키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국어는 이런 게 있어요. 좀 다른 그 학과하고 다른 게 가장 알맞는 것은 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맞는 것을 찾아라. 가장 맞는 거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오지선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이라는 것은 맞는 것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맞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출제자가 원하는 그 어떤 관점을 빨리 파악해서 수능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에 도입해서 학생의 눈치껏 출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틀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그 필드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국어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알맞는 것을 찾아라 이럴 때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뭐 국어적인 어떤 베이스적인 실력도 중요한 거지만 아이가 무엇을 못 찾냐 하면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가 뭔지를 찾지 못하는 거고 그것을 관점을 갖고 문학을 분석하고 비문학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도 가리키는 국어 수업의 어떤 그 형식을 보면 선생님들 실판에 이거는 뭐다라고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아이들의 선입견에는 머릿속에는 이게 뭐라고 뿌리박히게 되죠. 그런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입을 열거나 자기의 생각을 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뭐 국어 시간이 아닌데 이걸 왜 하냐? 지금 대학교의 움직임을 보면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문제를 찾고 굉장히 중요한 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왜냐 의대를 가든 카이스트를 가든 높이 있는 상위권의 학교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에 꿈이 생기면 의사나 뭐 카이스트 공학자나 뭐 서울대 경영이나 등등등 꿈이 생기면 그 꿈에 갖고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변의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이 아니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내가 그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목표가 설정된 아이들은 목표가 설정되면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 설정되면 그것을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본인이 설정되어 있는 본인의 어떤 시점, 본인의 어떤 그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본인의 시선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목소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야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고교업정제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맞는 수행평가,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독창성이 나오면서 보편성이 나오면서 거기서 과정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입학사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건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 세부 전공에 대한 목표, 그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세부 전공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처음부터 혼자 해라 그렇지 않죠. 잘 가리키면서 도와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씩 본인의 어떤 역량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들을 생기부에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국어시간, 비단 국어시간을 통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형성이 되고 바뀌면서 수업의 양상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구태의연 수업에서 탈피를 학원 수업도 그렇고 학교 수업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고 학생의 관점을 물어보고 바뀌는 논술 어떤 전형에서도 학생이 어떤 출제자의 의도대로 따라서 앵무새처럼 예시문을 우리가 예로 들어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는 것은 본고사가 부활되고 본고사가 면접형 본고사가 늘어나면서 학생의 생각을 묻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좀 보면 문제를 보면 재시문 면접이라는 게 나와요. 크게 보면. 그리고 이 재시문 면접을 본 학생들도 알겠고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알겠지만 재시문 면접에서는 본인이 그 문항을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나 본인의 어떤 목표대로 그 문항을 분석해서 본인의 답을 쓰는 본인이 했던 그 역경 속에서 본인이 노력했던 과정 속에서 했던 경험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생계부와 함께 그것에 대한 본인의 답을 제시하는 게 의대가 됐던 카이스트가 됐던 이것이 이제 지금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본고사 면접형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의 생계부 본인이 이제 미리 문제를 다 제출하는 거예요. 대학 쪽에 생계부에 했던 내용들을 넣고 그것을 생계부 근반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입학사관관들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카이스트를 가든 사실은 문제는 본인이 다 생계부 속에 넣고 가는 거죠. 그거를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갔던 그 행적과 본인의 꿈을 향해 갔던 어떤 본인의 어떤 시선들이 그 안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면접인데 지금 교육은 구태연하게 그렇게 아직도 가르쳐주고 모든 걸 다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어떤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돼 있는 거를 자꾸만 리피트하고 되풀이하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겨울에 지금 뭐 국제학교라든가 해외고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일반고라든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의대나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갈 학생들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중3과정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가고 성장시켜야 될 게 생각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서 변하는 한국의 입시제도에서 이게 가장 크게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이에요. 대학에서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민대가 뭐 이렇게 논술 전형이 생겼다. 그 다음에 강남대는 올해 논술 전형을 3개 도입했고 덕성여대 약학과 신입생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기 시작하는데 지난해 대비 전체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 약학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약학대 면접을 보면 기본 의대하고는 좀 다르게 의대는 재신문 면접 속에서 의사가 요구한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이제 보는 거지만 본인이 한 생기부의 어떤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 약학대 면접을 보면 크게 뭐 우리가 이제 화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웠던 부분들에 대한 교과적인 부분들 또 그런 교과적인 부분들이 본인의 꿈과 어떻게 약사도 어떤 약사가 될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다 똑같이 약사가 아니라 나는 어떤 약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내용들을 이제 지금 어떤 생물이나 화학이라는 교과적인 부분으로 풀어내는 면접 유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아요. 생계부나 생계부 대처서식, 뭐 해외 학생들은 대처서식이 되겠고 또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생계부가 되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프로젝트를 뭘 했냐, 그걸 할 때 본인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걸 어려움을 통해서 본인이 역경을 극복했다, 무엇을 극복했냐, 그 과정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면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성실하게 그 과정들을 잘 수행하는 학생이면 충분히 본인이 것을 입학사항과 앞에서 면접을 통해서 본인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안 된 학생들은 이제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입니다. 본인이 그걸 정말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했는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입학사관들의 평가받을 때 좋게 평가를 받고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절대로 적은 기간 안에 그게 학생이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주 똑똑한 학생 몇 명을 빼고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앞으로 변하는 2026학년도부터 변하는 수시 전형에 대한 대비가 될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가? 성균관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균인재 전형을 신설했는데 이제 성균관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융합형, 탕구형, 과학인재 이렇게 있어요. 근데 탕구형 인재의 선발 인형을 줄이면서 탕구형이 약간 이제 그 특목고나 자서고 뭔가를 좀 깊이 파는 하나의 것을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새롭게 이제 줄이면서 새롭게 도입하는 성균인재 전형에서 266명을 선발한다. 기존 학종 전형과의 차이는 면접의 요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이제 그동안 보다가 또 한동안 면접을 좀 안 보면서 학생부만 통해서 뽑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왔는데 이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학에서는 대학교 본고사처럼 면접을 봅니다. 근데 이 면접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은 학생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학생이 생각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학생의 어떤 시선을 제시문이나 생계부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입학사관관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생각과 입이 트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도 이렇게 탕구형을 줄이면서 면접고사를 부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융합형과 탕구형은 학생부 서류만으로 선발하고 과학인재 전형은 면접을 통해 선거했지만 조금 이제 그 서류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서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건 맞아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국제학교나 해외고에서는 따로 그거를 해서 인가받은 학교에서는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모멘트가 없는 일반고에서는 넣는 거고 본인이 선생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내가 안 한 걸 넣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교과 시간에 배운 거를 더 심화시켜서 내가 넣는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특목고 이런 곳이 이미 학교에서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이 이제 서류만으로 가는 것이 약간 특목고 학생들의 그런 그 합격률이 많은 전형이었는데 이제 성균관제에서 면접을 도입하면서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생각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면서 면접에서 이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겨울에 이제 스타트가 되면서 준비할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될 건 뭐냐? 어느 학과를 가든 노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이 노드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드맵이 나오면 그 노드맵에 따라서 내가 의사가 되든 뭐 카이스트가 되든 내가 서울대 경영이 되든 등등등 내가 뭐 성균관대 연기예술 연출이 되든 내가 서울대 음대가 관현악이나 피아노나 국악이 되든 그 어떤 그 노드맵이라는 거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생계부나 생계부 대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노드맵이라는 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드맵이 완성이 되면 하나씩 거기에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아이가 커가는 성장하는 과정을 본인의 어떤 전공에 맞게 입학사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드맵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노드맵은 사실은 면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계부 대체서식 서류는 면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걸 보면 대학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한테 원하는 능력이 뭔지가 가장 파이널 부분으로 보이는 게 면접 문항이에요. 그 역으로 이 면접에서 나오는 문항을 어차피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소를 통해서 그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근간으로 해서 그 면접에서 요구하는 그 문항, 면접에서 요구하는 그 사고력이 있다 그러면 사고 과정들이 있다 보면 그 평가 기준에 맞게 생계부의 그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 그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근데 경력 있는 선생님들은 이 면접 대학의 문항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을 같이 융합시켜서 생계부나 생계부 대처식 지도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생계부나 생계부 대처식의 프로젝트를 하겠죠. 준비를 하면서 이 면접이 사실은 같이 의대 MMI도 그렇고 카이스트 면접도 그렇고 같이 사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는 능력, 단순히 문제 푸는 능력, 단순히 시사 능력만 준비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이걸 하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이제는 중요하니까. 근데 그 능력은 절대로 짧은 기간 안에 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기존 이제 전형의 세부적인 반영 비율을 조정한 대학들이 있는데 고려대는 교과 전형에서 설의평가 비중을 줄이는 한편 계속 이제 대학에서 면접을 계속 이제 본고사처럼 비중을 계속 두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이걸 준비를 시켜야죠.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 적합선에서 면접 비중을 낮추고 서류 반영 비율을 높였다. 또 이화여대 국어 추천의 경우 면접을 폐지했다. 반면 성신여대 자기주도형, 강원대 참비인대 면접형, 세종대 세종창의인재 면접형은 한양대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이제 반대로 면접 비중을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화여대의 미래인재 면접형은 면접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학교나 해외고나 이제 수능이 아예 안 들어가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도 있지만 교과 전형식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또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이제 들어가니까 일반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는 그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2026학년 수시의 어떤 변화 양상을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다. 볼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학에 설정해 놓은 합격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말하는데 아무리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일 수밖에 없겠죠. 대학마다 혹은 동일 대학 내에서도 계열이나 모집 단위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설정된다.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 낮은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로 한다며 최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바뀌는 경우 충족자 수 변동이 생겨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는 수능 2026학년도 올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탐구 과목 반영 개수를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였고요. 학생부 중학 학업 우수형 전형의 반도체 공학과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의 최저 기준을 기존 4개 영역 합 7, 7에서 4개 영역 합 8로 조금 완화시켰네요. 특히 논술 전형의 경우 경영대학의 기존의 매우 높은 기준 4개 합 5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많이 떨어졌네요. 4개 합 8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도 기준을 완화해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교과전형, 우수자전형, 인문,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선발, 그 다음에 숙명여대 지균, 약학제는 제외됐어요.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전형 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인문국제 논술 전형, 인문계 모두 수능 최저 기능을 낮췄고 상명대 고교 추천 전형과 서울시립대 학생부 전형 전형 2와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 최저 기능 아예 폐지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없앴어요.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좀 보면 물론 대학마다 약간씩 대학마다의 어떤 또 다른 독특한 유니크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자 정리를 하면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큰 틀은 2028학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중3들, 고1들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일반 학원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하나 학생들을 대비하는 생계부 이런 게 힘드니까 국어를 굉장히 잘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어를 기존의 어떤 방법에서 이런 면접형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어 수업으로 변해야 돼요. 그거 뭐냐? 선생이 칠판에다가 이건 어떤 거라고 가리키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묻고 스스로 학생들이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그 텍스트를 학생들이 파악하고 그 텍스트에서 본인의 어떤 우선 출제자의 기준을 이제 본인이 파악한 다음에 그게 여태까지 수능이었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문제와 연결시켜서 답을 풀 수 있는 사고력을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는 학생들한테 시선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어도 그걸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준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시간이 우리가 아주 없는 학생들은 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만 많은 걸 짧은 시간에 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있게 들어오는 고1이나 뭐 국가학년 10학년 때 온 학생들을 보면 이 능력부터 서서히 길러야 되거든요. 그럼 텍스트에 대한 접근을 시킵니다. 이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회사가 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본 베이스가 갖춰지면 의대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카이스트 같은 경우 프로젝트를 해서 교과에 집어넣거나 생계부 대체적 해외고 같은 경우는 생계부가 없으니까 생계부에 집어넣어야 되죠. 이 프로젝트도 학생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 요소에 맞게 진행을 시켜서 이걸 갖고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나눠주는
이런 생계부를 우리가 평가 기준에 맞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가장 이걸 이해를 잘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학부모님들이에요. 그 학교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근데 아직도 이게 지금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이걸 이제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니까 일반고에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대구나 전주에 있는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 의대를 잘 보내는 학생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아마 찍어서 있을 거예요. 찾아서 한번 같이 걸어서 넣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준비가 시켜야 되고 내용과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 되고 뭐 그 학생부에 그런 것이 탑재가 이제 돼야 돼요. 특히 고교학점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도 새롭게 어떤 그 면접형이라는 대학별고사에 대학에서 오는 학생의 사고력대에 따라서 논술도 서서히 기존의 논술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술의 추세는 결국 2028학년도 바뀌는 수능에서의 농구술 담답형 어떤 여태까지 우리의 그 1번부터 뭐 5번까지 찍는 소위 말하는 담답형을 구하는 어떤 그 답을 우리가 결과를 내는 그런 입장의 입시의 어떤 구조에서 이제는 이제 농구술형으로 글을 쓰는, 특히 이제 그게 수학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더라고요. 수학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아시겠지만 국어를 못하면 이제 그 뜻을 이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그 과목의 근본은 국어가 돼야 되고 국어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바뀌어야 됩니다. 지역학원들을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아직도 기존에 내신에서는 접혀 있는데 앞으로 내신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절대로 한 번에 걸쳐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1년에서 이게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 생각의 능력과 힘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2, 3년의 시간을 거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입시는 그렇게 바뀐다는데 지금은 어떤 최전선에 있는 학원에서조차도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입시를 20년 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받아서 발빠르게 3년 후에 2년 후에 입시를 치르실 거잖아요. 그때 정말로 성공을 하시려면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때 짤막하게 잠깐 와서 할 수 있는 게 겉으로 프로젝트를 해도 그 안으로 학생이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진정성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드러나면 사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2028년도 수능에서까지 변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대학은 면접을 많이 신설해서 그 면접에서 학생의 생각의 힘, 학생이 이것을 왜 했는가, 그걸 통해서 학생이 어떤 것을 경험했고 그건 그 학생만이 말하시는 관점이거든요. 이 준비를 시키셔야 됩니다. 한 가지 경각심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팀으로 학교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이렇게 영재고 등등해서 같이 팀으로 하는 그 스펙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생계부에 그것이 다 같은 내용으로 올라간다면 힘들어져요. 그 같은 내용으로 올라간 것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찾는 다른 어떤 그 조금 다른 어떤 다르게 보는 시선이 그 안에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고교학점제가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학생의 힘을 기르고 생각의 힘을 기르고 학생이 면접할 수 있는 어떤 사고력을 기르고 이런 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논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5년 전에 있었던 대자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은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논술로 가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어떤 거냐? 선생님하고 수업을 이렇게 2년 정도 들으면서 그 선생님하고의 어떤 게 길러졌냐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했지만 내가 논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시각이 그게 학생이 이제 말이 뭐냐면 논술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만 가리키는 논술이었다면 이 학생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군대 가서 무슨 뭐 과외를 받치는 것 같은데 이 학생이 군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선을 갖고 글을 써서 연습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논술도 글을 쓰는 연습하는 스킬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이 학생이 중요한 거는 그 시점이 남하고 다르게 이걸 파악하고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 시선이 그 학생한테 길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리가 나오면 똑같은 재료를 갖고 맛있게 만들거나 독특하게 만들거나 그 독특함을 대중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 요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려면 많은 경험들을 우리 학생들이 해봐야겠죠. 근데 이 경험들이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뭐 고교, 스포츠와 국제사회 등 이색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조금 더 폭넓은 사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과목들을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기존의 국영수사가 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빨리 이제 아셔야 되고 색깔을 이제 빨리 발빠르게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가 보다라고 있으면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 230개 신규 과목이 승인됐네요. 많이 됐어요. 고교학점제가 오면서. 내년엔 사랑의 이해 등이 추가된다. 대인 무관 과목 선택 어렵다 지역의 수시의 도움 반론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학교도 이제 무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도 그 안에서만 그러지 말고 또 특목고 자사고도 고인물이죠. 새로운 피가 자꾸 휴혈이 돼서 자꾸 그동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오래한 입학사관들은 생계부를 보면 이렇게 브라인드가 돼도 어떤 고등학교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컨텐츠를 좀 빨리 개발을 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절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수능이 이제 감각형에서 그 오지수 선다에서 찍는 거에서는 탈피해서 논고수를 할 수 있는 수능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수많은 학생마다 다른 과목들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서울에서 230개의 새로운 과목이 승인돼 학생들의 첫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3월이죠. 3월에 계획이 되면 지금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겨울이라서 뭐 이렇게 조금 뭐 많이 이제 좀 쉬는 휴지기도 갖고 하실 텐데 사실 좀 잘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목표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특히 수능이 안 들어가는 전형으로 굉장히 전략을 잘 짜. 이 시기를 놓치면 벌써 3월에 계약인데 우리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선택이 돼서 어떤 과목을 전략적으로 들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이 짜있지 않으면 벌써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조금만 한 2, 3개월 지나다 보면 생계부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지금 잘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겨울, 지금 2월이 가기 전에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대학을 붙이시려면. 3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뭐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시내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모든 고교에 운영돼 570개 과목을 지난달 승인했다. 이 중 340개는 이전 교육과정을 다시 신설을 한 것이고 나머지 230 과목은 2020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새로운 과목들이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인데 지금 자기 적성이 뭔지 진로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있는 학생들은 선택해 듣는 제도지만 이게 없는 학생들은 당연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꼭 물어봐요. 근데 아직 어린 나이니까 뭐가 선택되는 게 힘들 겁니다. 하지만 잘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겨울에 내가 정말로 생계부를 한 학기를 빵꾸가 안 내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탐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학생의 성향하고도 관련이 있고 학생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사고의 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정해졌다면 그걸 향해 가면 좋은데 그걸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학생이 힘들어할 수 있고 그랬을 때마다 학생이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변화도 연관되게 변화를 시키고 어떤 목표가 이미 정해서 꼭 해야 되는 거라면 힘들 때 그걸 장안시하게 학생이 자기 걸로 받아들여서 그냥 겉으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식과 인식도 전환이 돼서 할 수 있게 그것이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국어, 수학, 도덕 등 일반적인 과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각자의 흥미와 목표에 맞춘 특색 있는 과목들 이제 많이 시행착오가 될 것이고 이렇게 정착이 되면 기존에 우리가 서열식 세우기에 수능은 점점 형태가 변해갈 것이다. 이번에 신규 승인된 과목으로 문화다양성과 진로와 지도, 글로벌 시대의 지역문화 이해, 심화 육상 단거리 전공 실시, 시뮬레이션 학업 등이 있다.
각 학교는 수업 여건과 학생의 수요를 토대로 신규 과목을 선택해 세부 교과목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3월부터 온라인 학교를 운영해 학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더 실험적인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스포츠와 국제사회, 서울 프로젝트, 일반고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태제대라는 대학이 그렇게 하듯이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 대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죠. 그냥 앉아서 수능 보기 위한 기술을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 인문, 과학, 예술, 문화가 뭉쳐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꿈에 맞게 서울 프로젝트는 의대 가고자 하는 학생도 할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카이스트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메이커시스, 데이터로 세상 읽기 등 4개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이 과목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특히나 인프라가 적은 일반고일수록 이 과목에 어떤 힘을 내가 어떤 내용, 어떤 생각이 힘으로써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내용만 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걸 찾아갈 것인가. 그것이 거대하고 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찾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타인들과. 이 과정이 생기부 창체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세부 과목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적는 그 안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는 해외고 학생들은,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 음대를 간 학생들, 또 검정고시에서 카이스트를 간 학생들, 해외고 전형, 국제 해외 외국고 전형으로 카이스트를 간 학생 등등등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잘 단계 로드맵을 따라서 잘 그것이 그 학교의 평가 항목에 맞춰서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을 인증하는 그 인증 기관이 잘 또 여러분들이 합당한 곳에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생계부 대체서식은. 일례로 스포츠와 국제사회는 올림픽, 월드컵 등의 국제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그 다음에 2026학년도에는 사랑의 이해와 뉴스와 미디어 과목이 추가 개설된다. 뭐 사랑의 이해라는 사랑의 철학적 의미로부터 과학적 분석, 문화 동조적 차이적 의미, 이별의 의미까지 다양한 과목이고 심리학, 사회적, 철학, 생명과학 등에 관심 있는 학생이 추천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해당 과목 평가는 절대평가로 요즘 석차는 산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도 안 읽고 지금 굉장히 보면 강남권에서는 좋은 국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인기고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좋은 국어 선생은 뭐냐? 뭐 성적을 단시간에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이지만 기술을 가르쳐서 하려면 이 아이가 본판이 어떤 사고력의 핵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그 단어의 의미조차 문맥적 의미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인데 이걸 들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사랑의 어떤 이해 과목이라는 걸 통해서 뭐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의 올바를 배우는 것을 여기서 보면 뭐 철학적, 문화적, 뭐 공통점, 이별의 의미까지 심리사회 철학 광범위하게 가고 이걸 자기가 프로젝트를 내면 절대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의대나 카이스트나 본인이 원하는 뭐 서울의 경영이나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일수록 이런 능력이 차곡차곡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뭐 국제학교도 그다음에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좀 제외한 이런 학교를 좀 제외한 학교를 보면 이것이 돼 있지가 않아요. 이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번 겨울에 노드별을 짜시고 이것이 프로그램이 단연간 돼 있는 선생님한테 또 곳에서 이 부분들을 잘 배워나가셔야 내가 일반고를 가던 국제학교를 다니던 해외고를 다니던 앞으로 우리 지금 2, 3년 뒤에 뭐 의대를 가든 카이스트를 가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크기까지의 과정의 시간이 앞으로 더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단답식의 기술만 전수해서 그렇게 짧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의 생각을 키워가는 어떤 사고력 공부기 때문에 그것이 논술이 됐던 그것이 생기부가 됐던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던 그것이 면접이 됐던 이 아이의 생각이 사고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대학 가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수능이 이제 202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변하고 지금까지 이제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좀 놀라운 거는 이 수능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전국적인 단위로 좀 보거든요. 근데 수능보다는 아직도 내신인데 이 수능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수능은 재수생 때 이제 뛰어드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이제 수능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기술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조금씩 변질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며,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책만 읽히는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의 문제점들은 뭐 책을 많이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읽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는 그 공부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합적으로 난제입니다, 지금. 정말로 바뀌는 어떤 입시 어떤 제도에서 대학을 보내시고자 하는, 특히 의대나 그다음에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은, 또 어떤 학생들은 카이스트에 가는데 굉장히 실적들은 잘 내는데 그 실적으로만 학생을 뽑는 특기자 전형에서 자꾸 떨어져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통체적으로 이런 능력 안에서 발전과 발명과 그 어떤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그거를 기술적인 것만 갖고 개발을 시켜서 카이스트라고 하는 진짜 영재를 원하는 대학의 입시 평가 요새 맞지가 않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가르쳐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년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갖고 있는 그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유연한 사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9학년 때부터 중3부터 이 공부는 시작이 되고 어떻게 첫 단추가 끼워지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입시는 앞으로는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고 이게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준비를 2, 3년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2026학년도 변화하는 입시 유형에 대해서 또 어떤 능력이 중요하고 어떤 사고의 개발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다른 능력, 다른 어떤 내용 갖고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